네, 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L 강사 미카엘입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L 강사가 떠먹여주는 프렌젤 파트 2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전에 파트 1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그냥 설명만 드렸던 것과 다르게 한번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10가지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꾸며볼 생각인데요. 그래도 영상을 올린 지 2년이 지났는데 꾸준히 그래도 감사하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요. 이퀄라이징을 할 때 성문이 꼭 닫혀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발살발을 할 때는 성문이 열려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프렌젤을 할 때는 성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우리가 혀 근육을 올리게 되면 인위적으로 열려고 하지 않는 한은 성문은 원래 닫혀요.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파트 1에서도 성문을 닫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시면서 깊은 수심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의 답답함으로 인해서 성문을 열어버리면 우리 비강하고 구강 안에 있는 이 공기들이 폐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퀄라이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문을 열어도 되고 닫아도 됩니다. 굳이 내가 열어야지 닫아야지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힘 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퀄라이징을 할 때 혀끝이 꼭 앞니 뒤에 붙어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메일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고 뭐 댓글로도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퀄라이징 방법으로는 혀끝이 앞니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 혀 뿌리 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퀄라이징을 알려드리는데 이게 상급 이퀄라이징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을 아이다 1, 2, 3, 4 혹은 강사님들까지 보시겠지만 아이다 4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T락, K락, H락이라는 이 혀의 실링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H락에서의 프렌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도로 가든 뭐로 가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이 H락 프렌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H락 프렌즈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T락에서의 프렌젤만 하실 때에는 굳이 혀가 앞니 뒤에 붙어 있지 않아도 돼요. 닿았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해도 압력만 만들어내면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꼭 윗니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윗니에 붙어 있는 거하고 아랫니에 붙어 있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윗니에 붙게 되면요 우리 혀가 이렇게 넓게 펴져요. 펴지면서 이 어금니들 위의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 사이를 혀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 볼로 새어 나가는 거를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 아랫니 뒤에 붙어 있으면 혀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어요. 혹은 이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바뀌면서 압력을 새어나가는 압력을 막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혀를 움직여도 센 압력을 이 이관까지 보내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T락에서의 프렌젤, K락에서의 프렌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혀를 댔다 뗐다 혹은 대고만 있든 어찌 됐든 간에 윗니 뒤에는 꼭 붙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5m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후로는 잘 안 돼요.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5m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영구개가 다쳤어요.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을 때 리은 해가지고 혀뿌리를 내리라고 말씀드렸죠. 영구개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근데 5m 정도까지는요 어쨌든 압력을 엄청 세게 하시면요 영구개가 밀려 올라가면서 비강의 압력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서 이퀄라이징이 되고 실제로 5m까지 내려가면서 귀에 살짝의 먹먹함은 느껴지겠지만 이퀄라이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가장 많은 류의 문제점은 이퀄라이징을 할 때 연구개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헤드 퍼스트로, 그러니까 스노클로 호흡하지 마시고요. 부위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한쪽 코를 잡고요. 계속 프렌즈를 하면서 내려가 보세요. 이런 분들의 대다수는 바닥에서 하면은 코는 빵빵하게 잘 부풀어요. 근데 피 퍼스트가 아니라 헤드 퍼스트가 되면은 이퀄라이징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한 손으로만 줄을 잡아당기면서 내려가 보시거나 혹은 피 퍼스트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퀄라이징이 될 거예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목이 옆에서 보면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피퍼스트로 먼저 내려가 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각도를 세워서 엎드려서 그 다음에 점점 거꾸로 헤드 퍼스트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프지는 않는데 계속 내려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실제로 제 교육생 분 중에 제 이퀄라이징 영상을 보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근 2년 동안 제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는데 근 2년 동안 16m 이상을 못 내려가셨어요. K26 바닥이라는 데를 그냥 바라만 보던 분이셨는데 저하고 10번 안 되게 다이빙을 해서 올해가 작년이죠.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작년 봄에 만나서요. 작년 여름에 35m를 되게 편안하게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은 아프지 않으면 내려가도 돼요. 아프지 않으면 혹은 귀에 먹먹함, 압박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려가도 돼요.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위 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공기 부피가 줄어들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줄어들어서 내가 이 이퀄라이징의 압력을 느끼기도 전에 이퀄라이징을 너무 자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그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퀄라이징을 조금만 천천히, 그러니까 느리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템포를 조금만 천천히 하시거나 뭐 줄을 잡아당기신다면은 줄을 조금 더 많이 잡아당기고 이퀄라이징을 해본다거나 그러면은 확실하게 귀에 이퀄라이징이 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쪽은 잘 되는데 다른 한쪽은 잘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른쪽이 잘 되고 왼쪽이 잘 되고 오른쪽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엄청 당연한 거예요. 엄청. 왜냐하면 자, 우리 몸은 좌우가 대칭입니까? 비대칭이죠. 우리는 왼쪽 오른쪽이 비대칭이에요. 이관은 우리가 어릴 때 생겨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넓고 짧았던 이관이 어른이 되면서 얇고 길어지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좌우가 이관의 길이도 두께도 이 직경이 다 비대칭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혀 근육 또한 비대칭이에요. 우리가 자주 씹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 혀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 혀가 더 힘이 강하겠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잘 안 돼요. 이쪽이 너무 늦게 뚫린다거나 이쪽이 너무 살살 뚫린다거나 그럴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금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혀가 이렇게 닿은 상태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겠죠. 이렇게. 이럴 때는 이 혀를요. 조금 더 이 어금니 쪽으로 옮기세요. 좌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 어금니 쪽으로 조금 더 붙이세요. 그러니까 즉 잘 안 되는 쪽으로 공기를 더 많이 올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혀를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금니 쪽으로 혀를 살짝 이렇게
붙인다는 생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혀를 올리시면 아마 좀 더 강한 압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바닥에서는 되는데 물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아마 드라이 상태에서는 되는데 물에서는 안 된다. 물에 들어가면 헤드 퍼스트로는 안 된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세 번째에 말씀드렸던 5m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후로는 잘 안 된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드라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세요. 드라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퀄라이징 하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하세요. 허리를 숙이면서. 저는 이퀄라이징 안 될 때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전혀 그 환경에서 혀 근육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자, 입이나 코에 압력은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시원하게 안 뚫린다. 요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압력이 생길 때요.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혀가 뒤로 이렇게 당겨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혀가 앞에서 보면은 넓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혀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돼서 올라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혀 끝을 살짝만 깨물어 보세요. 살짝만 깨물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혀가 뒤로 당겨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혀가 넓게 펴집니다. 끝을 살짝만 깨물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H락을 올리는 게 힘드시다면은 그냥 혀 살짝 깨물고요. 코 잡고 혀 전체를 다 올리셔도 돼요. 단 이때는 성문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혀뿌리도 잘 올리고 혀끝도 앞니 뒤에 잘 붙어 있는데 코에 압력이 잘 안 생긴다. 요거는 이제 성문이 열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문을 제가 파트 1에서는요 기침하는 걸로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퀄 수업을 계속 꾸준히 전국 8도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그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은 건데, 우리 최종 호흡 하잖아요. 최종 호흡 하면은 성문이 닫혀 있어요. 최종 호흡을 하면은 이게 약간 그 압력에 의한 과학적 원리가 있어서 우리 성문이 자연스럽게 그 압력이 큰 쪽과 작은 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닫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종 호흡을 하면은 여긴 닫혀 있어요. 그럼 그때 여기에 닫혀 있는 여기 어디 근육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최종 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입을 벌리고 턱 들고 혀 내밀어도 공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우리 목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이거를 후두, 의학적 용어로는 후두를 청소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혹은 가래 꼈을 때 이거를 의학적 용어로 후두를 청소한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목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성문이에요. 거기에 그 느낌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성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닫았다를 충분히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무조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셔야 돼요. 성문을 열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급 다이버가 되면은 혹은 마우스필이라는 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다 2만 돼도 마우스필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프렌젤만 하더라도 공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 원래 다음 순서로 알려드릴 말씀드릴 질문이 프렌젤만 해서 최대 몇 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프렌젤만 해가지고요 40m까지는 무조건 내려갑니다. 제 교육생 중에서도 프렌젤만 해서 40m 이상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마우스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입안에 그만큼의 공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입수할 때부터 공기를 갖고 내려간 것도 있지만 하강을 하면서 공기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잠근 거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끌어올리고 잠근 거겠죠. 이 성문 열고 닫는 연습을 여는 거는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음 편, 이거는 파트 2보다는 Q&A에 가까운 그 영상이고, 그 다음 편 좀 더 심화 과정에 대한 마우스필에 대한 영상을 다룰 땐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발성과 관련해서 성문은 여는 건 정말 쉬워요. 하지만 이 닫는 느낌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프렌젤만 해서도 30m 이상 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5m 다녀왔다는 교육생은 갔다 와서 울었거든요. 그 교육생은 35m까지 마우스필만 해서 갔다 왔어요. 죄송해요. 프렌젤만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저는 BTB가 되는데, BTB 핸즈프리 이퀄라이징이죠. BTB가 되는데 프렌젤 안 해도 되나요? 하셔야 됩니다. 저도 BTB가 됩니다. 하지만 프렌젤하고 마우스필도 합니다. 저는 BTB로 40m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BTB는 컨디션을 너무 많이 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저는 교육할 때는 프렌젤을 안 하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몸이 너무 아프다. 아, 오늘 감기 걸린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오른쪽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이 BTB가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프렌젤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물론 BTB의 수심을 늘리고 BTB에서 사용하는 근육들을 더 강화하는 연습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근육들이고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꼭 프렌젤하고 마우스필 같은 이퀄라이징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Q&A 한번 모아봤고요. 제가 요 Q&A 말고 이거는 파트 1에 대한 Q&A고요. 이제 제대로 된 파트 2는 조만간 영상을 이전에 제작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